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된 하루 보내고 계시려고 믿습니다. 오늘은요, 미국 증시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특별한 방송을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 투자를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베어마켓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미국 증시의 꾸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국 주식 분석 기초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분석할 때는요, 가장 핵심적인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핵심적인 평가 지표들을 가지고 과연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미국 주식 종목을 분석하고 선별하면 좋은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 투자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미국 주식 분석 기초편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미국 주식 종목 분석은요, 세계 최대의 미국 주식 전문 플랫폼 시킹알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없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특가 프로모션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가입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킹알파를 이용해서 오늘 분석해볼 종목들은요, 제가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따라서 오늘 시킹알파 2를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반도체 종목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엔비디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엔비디아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분석 툴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서머리 부분에서 대부분의 평가를 한꺼번에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는 툴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밖에도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레이팅에 들어가셔서 기업에 대한 평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파이낸셜즈에 들어가면 각종 재무 제표가 표시가 됩니다. 자, 어닝즈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어닝 실적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미래에 대한 실적 예상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디비던드는 배당을 얘기하죠.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주가의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로스는 성장세, 프로피터빌리티는 수익성, 모멘텀이라는 것은 주가의 추세, 즉 주가의 힘을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용할 툴은요, 피어즈라는 탭을 이용을 할 텐데, 피어즈를 클릭하시면요, 엔비디아와 견줄 만한 다른 기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수치적인 분석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를 다른 반도체 기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소중한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피어즈 탭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선택했던 메인 종목, 이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되겠죠. 엔비디아와 비교 분석해볼 만한 5가지 종목이요,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선별이 됩니다. 자, 오늘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함께 비교 분석해볼 만한 주식으로 TSMC,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그리고 인텔이 선별이 됐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저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좀 관심이 떨어지고요. 대신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 AMD입니다. 자, 그래서 6개 종목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텍사스를 빼고요. 제가 대신 AMD를 끼워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올라가시면 에디 심볼즈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심볼을 제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저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빼버리고요. 대신 추가적으로 AMD를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자, AMD 찍으시고요. 저기 바로 위에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컴페어를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6종목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빠지고 AMD가 추가가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6개 종목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설명드릴 평가 지표는 마켓캡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마켓캡은 보통 시가총액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기업의 가치죠. 이 두 수치는 보통은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374 그리고 372가 찍히잖아요. 따라서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시가총액에서 현금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더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실제 가격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오늘 내가 만약에 굉장히 커다란 돈이 있는 갑부인데 이 기업을 산다고 가정을 할 때요, 기업을 살 때 이 시가총액을 주고 사는데 이 시가총액 안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자산에는 현금 그리고 부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현금의 가치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사실상 이 현금도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시가총액을 이루는 자산 중에서 부채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부채만큼 더 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채도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밸류, 실제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TSMC가 있잖아요. TSMC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383인데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363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실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TSMC는 시가총액에 비해서 실제 가격이 굉장히 낮다. 그 의미는 뭐냐면 현금이 부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AVGO, 브로드컴을 보시면요. 230 그리고 258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가총액에 비해서 실제 가격이 훨씬 더 높죠. 그 얘기는 부채가 현금보다 훨씬 많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기 위해서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발란시트를 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내려가서 확인을 해 보시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 발란시트이 있습니다. 자, TSMC를 보시면 토탈 캐시, 현금이 47이죠. 자, 그런데 토탈 뎃, 부채를 보시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이 훨씬 더 많잖아요. 부채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제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 기업을 살 때 현금도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부채도 내 것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금이 더 많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캐시는 12빌리언에 불과한데 지금 부채는 39빌리언이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시가총액을 내고 이 기업을 사게 되면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비싸게 샀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채를 내가 갚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리고 시가총액, 마켓캡의 차이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퀀트 랭킹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섹터라는 말이 나오고 인더스트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섹터는 뭐냐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을 모두 11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11개의 섹터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하고 있는 종목들은 모두 반도체 종목들이잖아요. 자, 반도체는 모두 섹터가 I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T 섹터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이 섹터 안에 이제 소분류가 되어 있는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룹 중에 반도체 인더스트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시킹알파의 분석 툴 같은 경우는 퀀트스코어를 이용을 해서 인더스트리 랭킹 그리고 섹터 랭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TSMC 같은 경우는요. 인더스트리, 즉 반도체 종목이 65개가 있는데 그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IT 종목이 66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1위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퀀트 랭킹을 측정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시킹알파가 제공하고 있는 퀀트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 퀀트 분석은요. 총 5가지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인 점수를 만들어 줍니다. 자, 퀀트 스코어를 측정하기 위한 5가지 평가 지표는요. 첫 번째 밸류에이션, 주가죠. 두 번째는 성장세, 세 번째는 수익성이고요. 네 번째는 모멘텀, 주가의 힘, 트렌드를 얘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EPS 리비전이라는 것은요. 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 커버리지를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어닝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향 조정하고 있는지를 수치로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TSMC 같은 경우는요. 5가지의 평가 지표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B-고요. 성장세는 C, 수익성은 A+를 가져가고 있고요. 모멘텀 같은 경우는 C+, EPS 리비전 같은 경우는 A+를 가져가면서 가장 좋은 퀀트 스코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평가하실 때는요. 이렇게 5가지의 평가 지표를 골고루 참고하시면서 주식을 선별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탈 리턴이라는 것은요. 해당 기간 동안 각 기업의 주식이 어떠한 수익률을 올렸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원먼스 리턴이라는 것은요. 이 기업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9%, TSMC는 마이너스 8.1%였고요. 자, 유일하게 브로드컴이 플러스였습니다. 4.4%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퀄컴은 마이너스 10%,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인텔도 마이너스 12%, AMD는 무려 15%나 주가가 한 달 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보려면 여기 원이어 리턴을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48%, TSMC는 마이너스 36, 브로드컴은 마이너스 14.2, 퀄컴 마이너스 38, 인텔 마이너스 47, 그리고 AMD는 무려 55.8%나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음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비던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비던드는 배당이죠. 배당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가 지표는 아무래도 배당률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배당률은 영어로 디비던드 일드고요. 디비던드 일드에는 크게 포워드랑 그리고 TTM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포워드라는 말을 보면은 무조건 앞으로 1년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TTM은 트레일링 12months의 약자입니다.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배당금을 가지고 배당률을 계산해 봤을 때 엔비디아는 0.11%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배당 주식이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자, TSMC 같은 경우는 2.29% 나쁘지 않죠. 브로드컴은 굉장히 좋습니다. 3.33%라는 건강한 배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퀄컴 2.71%, 마지막으로 인텔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의 수준에서 5.6%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굉장히 배당률이 높죠. 따라서 인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금액의 5.6% 정도를 배당금으로 매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AM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장 기업이기 때문이죠. 자, 배당을 평가할 때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페이아웃 레이쇼입니다. 페이아웃 레이쇼는 뭐냐면요.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과연 전체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져가는가, 이거를 우리가 페이아웃 레이쇼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엔비디아의 배당 성향은 4.23%입니다. 굉장히 낮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순이익을 100으로 치면 그 중에 4.24%만 이용을 해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순이익의 아주 작은 포션을 이용해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엔비디아다. 긍정적인 거죠. 자, TSMC도 굉장합니다. 5.87%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TSMC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괜찮잖아요. 따라서 2.29%라는 건강한 배당률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배당금을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 AVGO,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배당률은 굉장히 높죠. 3.3%인 반면 페이아웃 레이쇼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44.9%거든요. 이 얘기는 브로드컴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거의 45% 가까이를 이용을 해서 배당을 나눠주고 있다.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면 순이익의 반밖에 남지 않잖아요. 따라서 그 돈을 이용해서 이제 미래를 위한 카펙스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TSMC에 비해서는 여유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퀄컴은 22.8%니까 나쁘지 않죠. 마지막 인텔을 보시면요. 배당률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당 성향이 50.8%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당 주식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배당의 성장률입니다. 과연 배당금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디비던드 그로스 3년이 있고 디비던드 그로스 5년이 있잖아요. 5년을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GR이라는 것은요. 매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 이걸 표시하는 거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배당금이 평균적으로 2.3% 정도 성장했습니다. TSMC는 9.63%나 되고요. 자, 세 번째 브로드컴을 보면 28.57%나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배당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브로드컴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퀄컴은 5.52, 인텔 같은 경우는 6.26% 매년 배당금을 성장시켜 왔다. 따라서 배당의 성장을 볼 때는요. 브로드컴이 가장 훌륭한 모습이고 TSMC 역시 거의 10%에 육박한 배당의 성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consecutive years of dividend growth는 뭐냐면요. 과거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을 올려줬는가를 숫자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퀄컴이 가장 좋죠. 19년이 찍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퀄컴의 배당금은요. 과거 19년 동안 매년 1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자, 여기 PE 레이쇼라는 게 나오는데요. PE 레이쇼는 P를 2로 나눈 겁니다. 여기서 P는 프라이스의 약자. 프라이스는 가격이잖아요. 기업의 가격을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부르죠. 자, 그 옆에 있는 E는 뭐냐면 어닝입니다. 어닝이라는 것은요.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PE 레이쇼는 뭐냐면요. 시가총액을 어닝으로 나눈 거니까 1년 동안 기업이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부풀려져 있는가, 올라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PE 레이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PE 레이쇼가 굉장히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4개는 다 논갭이라고 써 있잖아요. 논갭은 어느 정도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갭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갭은 뭐냐면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수치를 갭이라고 부르고요. 비공식적인 수치를 논갭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조금은 더 신뢰성이 있는 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고요.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포워드는 앞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TTM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하죠. 따라서 PE 갭 TTM은 뭐냐면요. 이 기업이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자, 포워드라는 것은 앞으로 1년 동안 해당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은 포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PE 레이쇼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1년 동안 엔비디아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무려 91배나 올라가 있죠. 자, 하지만 TSMC를 보시면 11.7배에 불과하고요. 브로드컴은 18.6배, 퀄컴은 12.9배, 인텔은 12.7배, 마지막으로 AMD는 49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PE 레이쇼로 봤을 때 TSMC가 굉장히 저렴한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PE 레이쇼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밑에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PEG입니다. 자, 예전에 피터 린치라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수익률이 거의 연평균 30% 가까이 되는 굉장한 사람이었는데요. 자, 이 펀드 매니저는 PEG 레이쇼가 1.0 미만인 종목에만 투자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 PEG는 PE 레이쇼를 성장률, G, 그로스로 나눈 거잖아요. 자, 만약에 PE 레이쇼가 20배다. 자, 그런데 성장률이 20%면요. 20 나누기 20이니까 1.0이 나오죠. 따라서 PE 레이쇼가 30배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성장률이 30%가 넘어가야 그래야 PEG 레이쇼가 1.0 밑으로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PE 레이쇼가 40배까지 올라가 있는 굉장히 비싼 종목은 성장률이 40배를 넘어가야 그래야 PEG 레이쇼가 1.0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좀 보시면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PEG가 NM으로 표시가 됩니다. 측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TSMC는요. 0.25라는 굉장히 낮은 PEG 레이쇼가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세에 비해서 주가가 PE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로드컴 역시도 PE 레이쇼가 현재 성장세에 비해서 훨씬 더 낮다. 굉장히 저렴한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퀄컴도 0.2,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 AMD 역시도 현재 순이익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주식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은 좀 낮고요.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 주식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다음에는 성장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의 성장입니다. 가장 위에 있죠. 레비뉴 그로스, 매출의 성장이 YOY, 그리고 그 밑에 포워드가 나와 있는데요. 포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1년 동안의 예측치를 얘기합니다.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 성장을 앞으로 1년 동안 기대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YOY는 year over year, 지난 1년 동안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 매출이 성장했는가를 수치로 표시해 주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를 보시면요. 과거 1년 동안은 매출이 17.6% 성장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은 시장의 전문가들이 20.8% 정도 매출의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자, TSMC는 과거 1년 동안요. 매출이 무려 37.45%나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도 18.5% 정도 건강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가능하고요. 자, 브로드컴은 20.9%, 다가오는 1년 동안 10.2%, 퀄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31.6%나 1년 동안 매출이 향상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두 자리의 성장세를 지켜낼 것이다. 자, 인텔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과거 1년 동안 매출이 11%나 줄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추가적으로 7.4%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AMD가 성장세가 대단하죠. 지난 1년 동안 매출이 무려 53.7%나 올라갔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37.2% 정도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매출의 성장 말고 EPS의 성장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EPS의 성장을 기준으로 하니까 현재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그랬다는 거고요. 하지만 다가오는 1년 동안은 20.4% 정도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인텔 같은 경우는 과거 1년 그리고 다가오는 1년도 계속 마이너스 성장. 자, AMD 같은 경우는 매출의 성장이 계속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이익은 마이너스 52%,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하지만 다가오는 1년 동안은 41.79%라는 건강한 성장을 지켜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TSMC인데요. TSMC의 순이익은 지난 1년 동안 56%나 올라갔죠. 그리고 EPS가 앞으로 1년 동안도 20%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굉장히 좋은 예상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수익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익성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신 화면은 애플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보통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부르는 거고요.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계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장 위에 탑 라인하고 부르는 매출이 찍히게 되고요. 매출 밑에는 우리가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이 등장하겠죠. expense. 그리고 가장 밑에는요, 이 매출에서 expense를 빼고 남은 순이익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애플은 지난 3분기에 어떤 식으로 장사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3분기 3개월 동안 애플이 만들어낸 매출은요, 총 90빌리언입니다. 자, 그리고 이 99빌리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비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보통 cost of sales라고 부릅니다. 이 cost of sales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음식점을 경영을 한다. 근데 음식점을 경영하다 보면요, 음식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증가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직접 비용. 이걸 우리가 보통 식료품비라고 부르죠. 자, 이런 식으로 애플 역시도 애플의 프로덕트를 판매할 때 어쩔 수 없이 판매가 늘면 늘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cost of sales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매출에서 cost of sales를 빼고 남은 거를 보통 우리가 총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gross margin이죠. 38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자, 이 총이익 중에서 이제 영업비용이 나가게 되는데요. 영업비용을 영어로는 operating expense라고 부르죠. 이 영업비용에는요, 인건비라든지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비, 마케팅, 세일즈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은 거를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이라고 부르죠. 영업이익이 나오고 나서 자잘한 비용들을 다 빼고 나서 정말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을 넷인컴, 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20빌리언이죠. 자, 그리고 이 순이익을요, 주식의 개수로 나눈 거를 earning per share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요, 다시 시킹알파로 돌아가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성에서 가장 윗부분을 보시면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이익 마진이 나옵니다. 총이익 마진은 우리가 애플의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체 매출에서 이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직접 비용, 코스트 오브 세일즈를 빼고 남은 것을 총이익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 총이익 마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엔비디아는 57.8%를 가져가고 있고요. TSMC는 57.3, 퀄컴은 57.8, 굉장히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죠. 자, 인텔은 46.5로 조금 떨어지고요. AMD도 50%를 넘어가는 총이익 마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기업이 갑자기 눈에 확 띄죠.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자, 총이익 마진이 지금 75.13%나 되거든요. 자, 이렇게 브로드컴의 총이익 마진이 다른 반도체 기업보다 훨씬 높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매출의 반은 하드웨어, 그리고 매출의 또 다른 반은요, 소프트웨어에서 가져오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그냥 카피만 해서 팔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비용이 굉장히 적겠죠. 자, 이렇게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일수록 총이익 마진이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는 바로 넷인컴 마진입니다. 넷인컴 마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다 사용하고 정말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순이익 마진이 엔비디아는 20.8%, TSMC는 42.5%나 됩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은 34.6, 퀄컴은 29.2, 인텔이 19.1, 그리고 AMD가 10%에 미치지 못하는 순이익 마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지금 TSMC죠. 자, TSMC 같은 경우는요, 총이익 마진은 브로드컴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57.3%였죠. 자, 그런데 그 밖에 영업비용을 빼고 나서 순이익 마진을 보면 47.5%로 브로드컴보다 훨씬 높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인건비라든지 세일즈,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기업이 TSMC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넷인컴 마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반면 인텔과 AMD는요, 굉장히 좀 신랄한 그런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두 기업의 경쟁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세일즈 비용, 마케팅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넷인컴 마진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성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Return on Equity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ROE라고 부르는 건데요. 에퀴티가 뭐냐면 나의 순수 자본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본이죠. 자, 우리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리턴을 만들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축을 할 수도 있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채권을 사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는 미국 채권이 한 4% 넘어가는 수익률을 자랑하잖아요. 이럴 때는 ROE가 4%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은행의 이자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도 되지 않았던 은행의 이자가 최근 들어서 3%, 4%까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은행 이자가 굉장히 높아서 ROE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면요, 이 주식이 가져다 주는 수익을 ROE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ROE가 26.39%나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엔비디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은행에 넣거나 채권을 사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대신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무려 26.4%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매년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ROE를 자랑하는 거고요. TSMC는 ROE가 무려 36.5%나 되고요. 자, 브로드컴은 48.2%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퀄컴은 92.8%, 인텔은 14%, AMD는 7.3%. 따라서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ROE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퀄컴 그리고 브로드컴은 굉장히 건강한 ROE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평가 지표는요,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발란시트에 등장합니다. 발란시트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각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가, 건전한가,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너무나 많다면 이 이자를 내느라고 돈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미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부채가 얼마나 적은가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가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토탈 데투 에퀴티를 봐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에퀴티는 자기 자본을 얘기하고요. 데시라는 것은 부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 중에 나의 자본이 많은가 아니면 부채가 더 많은가, 이걸 비교해 보는 거죠. 자, 엔비디아는 55.76%가 찍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00이라면 부채는 55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굉장히 건강한 상태죠. TSMC는 더 좋습니다. 32.76밖에 되지 않고요. 자, 브로드컴은 176이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면 부채는 176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채가 많은 편이고요. 자, 퀄컴은 89.7% 나쁘지 않고요. 인텔은 굉장히 좋습니다. 39.57%. 그리고 마지막 AMD가 나오는데요. AMD는 불과 5.3%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면 부채는 5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6가지의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장 부채가 적은 종목은 AMD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국 주식의 분석 툴을 모두 소개드리려고 조금 방송이 복잡해졌는데요. 다음부터는 이 주식 종목 평가 항목을 하나하나씩 띄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없으신 분들은요, 설명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프리미엄 멤버십 특가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